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한동안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또 조정이 또 깊게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고 오르지도 못하고 있고 이걸 뭐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차트가 좀 뻗어버린 것이 이해가 될까요? 하지만 조정도 상승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 사실 2100까지는 기본으로 봐도 되는데요.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힌트를 얻어보기로 하죠. 먼저 비즈니스 인사이더 시장 관련된 외신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온 골드만삭스 글로벌 IB들 가운데서 뭐 명실공히 세컨트난이라는 표현, 그야말로 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모피아 인맥처럼 글로벌 정재계의 회전문 인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그 네트워크 역시 월드 베스트급이죠. 그런데 여기 투자 전략가가 이제는 워싱턴에서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학습 효과로 이걸 돌파하면 된다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 회전문 인사라고 표현을 드렸지만은 현직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 그리고 전 미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차기 행장으로 지명된 마크 카니 역시 다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그 밖에도 뭐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 서프라임 사태 때 금융사들이 다들 심한 내상을 입던 와중에도 이 골드만삭스는 MBS라고 하는 모기지 채권 거래를 통해서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거둬서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고발을 당했지만 한 3년 법정에서 다투다가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도 뭐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자, 이 골드만삭스 용비어 첨가를 이제 그만하고요. 왜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냐면은 이 골드만삭스가 최근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속된 말로 콜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강세론에 꽂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데이빗 코스틴 골드만삭스 수석 투자 전략가는 그 근거로 지난 재정 절벽 때도 그랬고 그 전에 2011년 부채 한도 증액 때도 그랬고 최근 한 5년간 우리가 워싱턴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바로 그 어떤 상황이라도 워싱턴은 판을 깨는 일은 없더라.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막 잡음이 들릴 때 시장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쨌든 몸을 낮추고 눌림목을 형성하지만은 결국 워싱턴이라는 드라마는 무조건 해피엔딩이었다. 이런 점을 학습효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 부채 한도 증액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임시로 이렇게 땜질을 해놓은 재정절벽을 다시 손봐야 되는 시점이 오더라도 만약에 워싱턴에서 그 어떤 불협화음 혹은 더 심하게 지난 사례처럼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 이 정도의 파열음이 들리더라도 결국 하방에는 학습효과에 의한 강력한 지지가 버티고 있으니까 염려 말라 이런 얘기죠. 저는 마치 이거를 워싱턴은 골드만삭스가 커버해 줄 테니까 마음 놓고 주식을 해라, 좀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다음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엔진에 불을 켰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 보시죠.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일본 내수 경제에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제목이고요. 지난 주말 일본 정부가 총 20조 엔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10조 3천억 엔의 정부 지출을 원타임 캐시로 승인을 하면서 비로소 역사적인 아베노믹스의 엔진이 켜졌습니다. 60만 일자리, 실업률 1% 하락, 그리고 GDP 성장률 2% 향상시킨다. 이게 바로 아베노믹스의 골자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3조 8천억에는 재난방재시설과 피해 지역 재건, 지난번 그 쓰나미하고 원전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조 1천억에는 민간 투자와 비즈니스에 직접 투입된다는 계획이고요. 골자는 앞에서 보신 대로 60만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률 2% 향상.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필드 혹은 민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하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만 보시면은요. 미쓰이 스미토모 뱅크의 수석 경제학자 무토 히로아키는 아베노믹스는 유동성 측면에서 당초 예상보다 더 나갈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음 선거 때까지는 사실상 이를 막을 브레이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일본 정부 재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좀 리스크에 시달리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시기가 언젠가 다가온다면은 일본 정부는 또 반대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런 혼선이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런 일본의 가미가제식 돈풀기가 환율을 누르는 데는 결국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게 맞고요. 대신에 가까운 일본의 이런 유동성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형성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아시아 증시에서 이들의 이 급격한 자금 유출을 상쇄해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봐도 틀리지 않고요. 또 일본 내의 고용 증가와 소득 증가는 대일 수출 증가, 그리고 환율은 이제 뭐 사람들이 곧 익숙해질 테니까 이런 가정하에 국내 일본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내수 부양 효과, 또 우리나라 관련 수출품의 매출 증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는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인위적인 시장 조작은 언젠가 부작용을 낳게 돼 있다는 점도 일본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죠. 일본 갔으니까 이제 중국으로 관련된 내용 넘어가 보기로 하죠. AFP통신의 서베이 내용을 특집으로 싣고 있네요. AFP통신에서 전 세계 유수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중국 경제는 지난 7분기 연속의 하락 기조를 마무리하고 시진핑 지도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서 올 2013년 비로소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는 분석 내용입니다. 이번 AFP통신의 설문에 응답한 15명의 글로벌 경제학자들은 주관식 답변에서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갑자기 두 자릿수 성장률로 복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이들이 내다본 올 2013년의 중국 GDP 성장률 중간값은 8%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본전 정도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올해는 일단 내다본 것이고요. 또한 아직 나오지 않은 지난 2012년 GDP 성장률 역시 중국 정부의 연간 목표치였던 7.5%를 상회한 7.7% 정도를 예상한다는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뭐 중국 경제와의 민감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식시장만 봤을 때도 이 대형 외국계 투자자금들의 이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 중국 경제라는 변수에 따라서 우리 한국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투자 전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국내 외국인 수급에도 분명 청신호로 해석이 돼야 마땅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여기까지였습니다.